네, 경마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의 셋째 주죠. 6월 21일 토요 경마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 일요 경마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주차 경마가 접어들면서 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두수가 조금 늘었고요. 또 일요일은 뭐죠? 스포츠 서울배요? 스포츠 서울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고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두수는 좀 늘었지만 거의 그 부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월 21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하 있는 공산 육군 1200m입니다. 부진마입니다. 부진마들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경주인데 뭐 머니데이도 부진마죠. 뭐 그다음에 라이트 시킹도 지금 동해 굿쇼하고 이제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만은 이마필의 단점이 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김혜선 기수가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좀 앞쪽에 붙들고는 나왔습니다만은 라스트에서 또 걸음이 무너졌고요. 레드스킨도 역시 이제 김혜선 기수가 타던 마필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능력의 마필은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쥐어 짤 것 같은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4번 번개 파워입니다. 자, 호킹의 혈통이고 뭐 안말 경주에 안말이 출전했는데 뭐 안말 순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이마필은 좀 나댐이 심하죠. 아주 성질이 칼칼합니다. 초반에 좀 뽀로록 하고 나왔다가 체구가 작고 주폭이 작기 때문에 라스가 조금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4주 만에 출전하는데 조교 일정이 좀 짧죠. 수영 조교를 대신했네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대신했습니다만은 그 수영 조교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마필이 그 전까지는 토요일 뛰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쉬면서 수영 조교, 월요일날 뛰고 수요일날 뛰고 이 성질이 칼칼한 마필은 조교 강도를 좀 낮추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해보는 게 좋죠.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뛰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더 세게 조교를 해버리면 말이 그 실전에 들어가서는 훈련에서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중 8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번개 파워가 이번에는 일정도 짧게 하면서 수요일날 한번 스포를 했네요. 뭐 한 번 정도는 하는 건 괜찮아요. 4주 정상 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흡을 터트려 주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은데 뭐 큰 능력은 아닙니다만은 조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이마필에 맞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두권에 서서 간다면 조금 더 힘을 남겨서 뛸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실전에서 쓸 힘을 훈련에서 좀 남겼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훈련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냐 보이겠다. 뭐 이런 마필이 4번 번개 파워입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도 역시 이제 뭐 다른 마필은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어요. 비마 뭐 열심히 조교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체형에서 오는 아주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보면은 체장이 상당히 길고요. 이 후구 움직임이 상당히 뻣뻣합니다. 뒷다리 움직임, 그러니까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뒷다리 이 움직임이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고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런 애들은 불리하죠. 아주 몸놀림이 좀 뻣뻣하다 그럴까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뭐 그런 성과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훈련에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또 순말인데다가 그런 어떤 성과는 보일 수 있지만 이 훈련의 성과보다는 마체에서 오는 체형에서 오는 그 단점이 저는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은 일단 훈련의 성과보다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능력의 마필은 아닌 것 같고요. 러닝 탱크도 뭐 얘도 이제 뭐 계속 결정타가 없죠. 500km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왜 이 마필이 이럴까? 그러면 러닝 스태그. 이 말도 또 보면 부마가 러닝 스태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이 러닝 스태그가. 이 마필은 제가 혈통 공부할 때 없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가 없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게 눈에 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골드 피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으로 치우치는 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능력을 끌어내느냐, 제어를 해서 끌어내느냐 관건인데 1200m입니다. 지난번에 1300m에서 이렇게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느린 경주에서는 이런 경주에서는 중간 정도 내지는 뭐 그 앞에 그러니까 12마리면 6번째 그 정도 선에서만 있으면 이 경주에서는 다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골드 피버가 올라올 수 있고 자, 이 강톨입니다. 뭐 주행심 2살짜리인데 이 마필이 지금 상당히 뒷다리 쪽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걷지만 한쪽 다리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걸어요. 이런 것들이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가 길어서 좋을 게 없는데 뭐 일단 주행심사 후에 그런 건지 뭐 그 전에는 이제 주행심사 전에는 자기 고유의 남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 좀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주행심사 후에 원래 자기 고유 번호를 받죠. 이제 그 이후부터 이 마필이 조금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가졌는데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행심사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심사의 능력을 갖고는 1200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지만 조교를 보면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 어디 하자는 없습니다. 체형도 아주 다부지게 뭐 작지만 아주 다부져요. 그런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상하 바란스 이런 것들이 다 잘 맞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뒷다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초반에 무리한 전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눈에 띄질 않아요. 여기서 이런 경주에서 엉뚱한 마필이 들어오면 사실 적중시키기 좀 그렇습니다. 뭐 무상대복 앞에 이런 경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 가는 걸 찾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앞에 간다 치더라도 또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피버가 입상이 유력한데 강토리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후주 퍼펙트가 여러분들이 말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기수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반감시킬 것이냐, 이런 겁니다. 물론 그게 경마가 기록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로 입상을 못할 수 있어. 3위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입상에 조금 멀어질다라고 치면 다른 마필이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의 마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 잘 나가 이경주에서 그러니까 신마들 빼놓고는 전력의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7주 만에 출전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조교를 못 해갖고 나왔어요. 뭐 수영 조교 3일 일요일날 한 것 빼놓고는 조교 강도가 상당히 세던 마필인데 거의 뭐 조교를 지금 못 했고요. 아줄파이어도 마취의 생김새는 상당히 유연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뭐죠? 근육이 좀 형성이 좀 덜 됐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마필을 갖고 제가 기억을 좀 못 하겠는데 이 아줄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2살짜리다 보니까 좀 물컹물컹해요, 말이. 좀 강도를 좀 높이면 라스트에서 거의 한 50m를 남겨놓고 안으로 사행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사행하는 이유가 뭐 힘도 좀 부족한 데다가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빈치 로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등치가 상당히 좋고 뒷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 마필을 좀 눈여겨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참 위에서 볼 때는 아주 뭐 유유자적이라 그러나요? 아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 밑에서는 발을 수없이 움직인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빈체로케이가 마찬가지예요. 몸통은 딱 가만히 있는데 발만 왔다 가요. 몸통이 통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주행심사 2번에서 한 번은 통과를 못한 기록이고 지난번에 1분 5초 8에 12초 4와 12초 7을 끊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연한 그런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에다가 1번 게이트예요. 불리하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아버리면 그런 모래나 이런 것들의 어떤 데미지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갇힐 수가 있고요.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무너져주면 그런 데미지를 조금 여파를 받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한 1200m나 이 정도만 딱 됐으면 남들은 쓰고 얘는 힘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좀 전개를 좀 그려볼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행운 여제는 뭐 안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고요. 얘도 악벽이 심해요. 아주 심하게 기대려고 해요. 주행이 불안해요.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조금 그렇게 잡아갖고 올라올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트리플 라이트입니다. 이제 1000m예요. 9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 마필은 뭐 제가 최범현 기수 2번 입상하고 나서부터 그때 계속 제가 빼드렸던 마필이에요. 결정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정타가 없는 마필인데 제가 이번에는 쉽게 빼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단점은 있지만 너무 거리가 짧고 이 상대들이 지금 다 단점이 너무 커 보여요. 커 보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트리플 아이가 그냥 후주 퍼펙트를 넘어서서 선행을 나서 버린다면 그냥 1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리플 라이트를 좀 무시할 수가 없다. 뭐 조교도 잘했고 뭐 이마필의 어떤 그 조교 내용을 보면 하자가 없어요. 정말 아주 발도 잘 쓰고 그런데 아마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호흡이 짧을 겁니다. 심폐 기능이 짧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유추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저 마필이 지금 2번에 입상했을 때 보니까 뭐가 좀 짧더라. 그러면 그거는 가서 뭐 예시장 가서 말을 보니까 하자가 없더라. 조교 때도 잘 뛰어다니는데 그 순간적인 어떤 그 거리는 잘 뛰어다니는데 그 실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뭔가 부족하다. 이건 결국 그 호흡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른 마필들은 컨디션이나 뭐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주 퍼펙트와 트리플 라이트, 그다음에 빈체 로케이와 아줄 파이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좀 알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국내산 5군. 뭐 슈거 빅토리를 축으로 해서 미스트리 인기권이죠. 나머지 마필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주는 있죠. 뭐 작전 타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간다. 이제 선행으로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패션 러브 지금 말이 이런 거는 한번 어느 분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컴피신가 코리아 레이스에다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서울경마의 제네시스 이 3페이지를 갖고 글을 쓰셨는데 일단 이 패션 러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작년 12월 21일 날 13마리 뛰는 중에 1등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오늘 같은 그런 조교 일정입니다. 일정인데 강도가 좀 틀리네요. 그날은 월요일 날 마지막에 스피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3월 22일 날, 올 3월 22일 날 올 때는 스포가 없었습니다. 12마리 뛰는 중에 4차가 없고 5월 17일 날 토요일 날 스포 한 번이 있었는데 구보가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정은 비슷한데 구보도 짧아지고 스포도 없습니다. 이런 게 왜 그랬는지, 왜 이 조교가 달라졌는지 좀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패션 러브가 기본 능력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약한 마필은 아닙니다. 유편성에서 약한 마필은 아닌데, 그쵸? 7, 8군데 예상을 잡았는데 다 뒤쪽에 있어요. 뭐 4위권, 5위권인데 그냥 뭐 그런 종합지를 좀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왜 뒤에다 예상을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이 그러니까 일단 슈거 빅토리와 비스트릭입니다. 두 마필이 입상을 안 하면 경주는 마칠 수 없는, 촉중시킬 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타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5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경주는 뭐 아시죠? 이 아라비아 왕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때 인기 4위권이었었는데 IT보이의 JS킹, 장수태양. 물론 장수태양이 제가 그 당시에도 조교는 잘했는데 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왕자가 만약에 정말 물론 능력이 없는 체형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체형을 떠나서 체형이 아니라 요 마필의 단점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몰리두커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은 부위에 좀 그 문제가 있어요. 왼쪽 뒷다리 쪽에 약간 그 착지할 때마다 흔들리는데 얘가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면 자꾸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주로가 이 넓이라면 가운데를 막 뛰다가 얘가 어느 정도 힘이 붙이면 받쳐주지 못하면 안으로 이렇게 사행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다리가 똑같은 힘의 비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다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면서 노를 이쪽에다만 저으면 돌겠죠? 힘을 한쪽에다 쏠면 그런 원리인데 지난 시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출전할 때보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또 선행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만에 하나 아라비아 왕자가 선행을 못 나서고 어떤 실수를 한다 경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날쌘아띠입니다. 체구도 작고요. 나중에 제가 잉글랜드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마필이 계속 조교할 때 보면 여지껏이요. 조교할 때 보면 얘도 막 뛰다가 집 어때로 가요. 내 안쪽으로 갔다 바깥쪽으로 갔다. 자, 이번에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주행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단지 하나 주행 좋아진 건 좋은데 그럼 얘가 주행이 좋아졌으면 이 제갈을 딱 물고 뛰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약해요. 제갈이 좀 고삐가 좀 팽팽하고 말이 탁 물고 튀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곽 게이트예요. 이런 마필들은 체구가 작고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해요. 지금 아라비아 왕자나 사발 통문이 안쪽에서 두 마필이 나선다면 얘도 그 사이 그 사정권 안에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얘네 뒤에서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불리해요. 근데 외곽으로 들어간다고요. 외곽으로 나간다고요. 외곽에 가서 붙는다고요. 물론 좀 그 3번, 9번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자와 사발 통문이 좀 더 빼주면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주행이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 로얄 파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조교 제가 이렇게 세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조교빨이 먹힐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출전이 연기가 되면서 조교가 상당히 세졌어요. 이번에도 센데 지난번에는 말이 그나마 처음 셌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라스트에서 그 말이 치고 잡기 때문에 퍼졌는데 자, 이게 한번 쌓였습니다. 자, 한 번 그랬어요. 자, 이번에 또 그래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게 체구가 크면 상관이 없는데 여파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데미지가 쌓여가면서 얘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반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또 인기마라고요. 인기마고 황금별이 지금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왼쪽 뒷다리 파행이 있었던 마필인데 뛸 때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정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뒷다리라면 이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보니까는 이 몸이 똑바로 직지를 못해요. 자꾸 치우쳐요 한쪽으로. 그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 그 기수들이 보면 직선에서 왼쪽 채찍을 많이 쓰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조교 때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미리 왼쪽 채찍을 꺼내서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던가 오른쪽 채찍.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조교 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왼쪽 채찍을 한번 쓰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아라비아 왕자도 그렇고 사발 통문도 그렇고 뭐 사발 통문이야 길게 말씀드릴 필요 아니고 아무튼 이 경주에서 날쌘아띠가 어떻게 경주를 전개를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배당을 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열세 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뭐죠? 아무튼 이렇게 기억이 없어가지고 예. 이 미라클 러너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번개 파워요. 번개 파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 오경주에 이제 최강 하버죠? 최강 하버인가요? 참 말 이름도 기억이 안. 로얄 파워요. 하도 똑같은 말이 많아서 로얄 파워가 그렇게 데미지를 그러니까 정상 주기로 출전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면 그런 마방이 있지 않습니까? 마방 보면 제가 강도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면 어느 시간이 가면 말이 좀 몸에 빨리 이상을 느낍니다. 빨리 저희가 보는 눈으로 봐도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4, 5개월이 흘렀을 때하고 틀려요. 그렇게 계속 나와서 뛰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죠? 이 로열 파워도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번개 파워는 성격 때문에, 성깔 때문에 그렇게 좀 강도를 낮추는 게 좋은데, 이 미라클러는 보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에 많이 뛰어다녔죠. 임기원 기수가 동반 숯볼에서 막 뛰어다녔는데, 얘는 마찬가지. 얘는 그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긴 말도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힘을 안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3주 만에 출전하면서 계속 속보하고 구보밖에 안 탔어요. 오히려 속보를 더 많이 타는 거죠. 속보 하나, 둘,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속보 하나, 속보 하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속보 둘. 이게 뭐냐면 지구력이 없는 말을 갖고 속보나 구보를 짧게 하면서 근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역시 오늘 외곽 게이트라 이렇게 고개 높고 체장 길고 지구력 없는 마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측에 갇히는 것보다 조금 거리가 길더라도 바깥에 있는 게 유리하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경주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자, 불의 전차가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그랬죠. 선행 따라가면 이제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입상을 했지만 선행에 실패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선행을 나서고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자, 이 마필은 제가 처음에 방춘식 기수가 입상했을 때 선행 가가지고 입상했을 때 1200인가요? 거기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참 체형은 좋습니다. 여기 딱 이 머리 뒤로는 상당히 좀 부드러움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조금 리듬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글쎄요. 제가 입상했을 때 추천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그랬는지 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 불의 전차가 1번 게이트고 선행을 여기서 시도 안 할 리가 없죠. 선행을 시도하면 조금 더 버틸 겁니다. 버티는데 제 얘기는 오늘 입상을 떠나서 이마필이 라스트에서 또 무너진다면 다음번에 한번 인기 끌었을 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스 더블입니다. 에이스 더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조결 때 보면 문정균 기수가 자꾸 왼쪽 채찍을 써요. 그래서 왼쪽 채찍을 대는 이유를 좀 알고 보니까 좀 뒤가 안 좋고 말이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을 많이 이번 주에는 왼쪽 채찍을 많이 써가면서 그런 걸 좀 순치를 시키려고, 주행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등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못 뛰진 않을 겁니다. 못 뛰진 않는데 지난번에 문정균 기수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수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파수꾼이랑 입상했을 때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문정균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오늘 선행 가면 죽어요. 불의 전차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마필도 빠르다고 치고 불의 전차가 오늘 선행을 나서려고 하면 에이스 더블도 거기에 밀어붙일 거라고요. 근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안으로 기댄다면 늘어난 거리를 얘가 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에이스 더블이 뛴 그 상대를 보면 너무 약해요. 골드바를 8마신 이기고 파수꾼에게 4분의 3마신, 한솔에게 6마신 이겼습니다. 얘가 두 경주를 뛴 경주를 보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역시 결정타가 없긴 하지만 그냥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잘라스 정말도 지난 시간에도 이런 상태로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킹제이드입니다. 시킹제이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시킹제이드야. 시킹제이드인데 얘도 보면 아까 빈치엘 오케이요. 걔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펜스에다 대놓고 뛰는 이유, 펜스에다 이렇게 이게 주로가 있으면 펜스에다 딱 대놓고 막 뛰는데 얘도 이렇게 발이 나가면 같이 몸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발만 딱딱딱딱. 그러니까 아까 그 물 속에서 오리가 물 위에서 오리가 떠다니는데 발은 밑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좀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경주에서는 얘가 좀 앞말이지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더라고요. 월등한 힘은 아니지만 이경주에서는 앞에 가는 마필들은 다 불회전차 정말 잘라서 정말 엄지손가락 이런 마필들이 뒷심이 없는 가운데 얘의 뒷심이 조금 나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400m 7경주입니다. 보시죠. 이제 플래시캣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누구죠? 임기현 기수가 이제 일단은 6착을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쓰니까 선두권 뒤에서 붙들어서 타고 그 다음에 선에 바로 뒤에 있었고 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승분해서 상대가 요만큼 강해졌는데 라스트에 쓰죠. 13초 7, 14초 9, 1400m. 얘가 여기서 또 선행하면 또 죽어요. 얘는 어떤 방법으로 타든 간에 좀 어떤 그 힘이 차고 뭔가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게 고개 높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직 눈에 띄지 않더라. 퓨전 코리아입니다. 얘도 보니까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왼쪽 뒤를 조금 이렇게 개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타가 없는 건지 이건 좀 뛰는 건 조금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것도 여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리얼 스텝은 지금 컨디션 거의 아니고요. 자, 이 딕시 2000입니다. 딕시 2000.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마필에 대해서는 체구가 작고 한계를 보이는 주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킹제이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빈첼 오케이 그런 유형의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나아요. 그거보다 조금 발 쓰는 건 나은데 얘는 그 어깨 놀림이 그 말의 어떤 그 몸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승질로만 뛰려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이쿠야스 기수가 어제 제가 조기를 보면서 구보 한 바퀴 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놔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보 한 바퀴를 지나간 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다시 구보를 오면 1등이고 네가 오늘도 뛰면 역시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바로 구보를 오더라고요. 그죠? 강도가 많이 약해졌죠. 토요일날 스포하고 월요일날 스포 한 번 하고 그럼 많이 약해졌어요. 지난번엔 일요일, 월요일 발주 연습 열심히 뛰어다니는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질이 더 칼칼하고 그 다음에 몸놀림이 좀 빳빳한 마필들은 뛰어다니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늘 푸른 타이거입니다.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 타이거입니다. 승분전인데 지난번에 상대가 약했지만 괜찮습니다. 이마필도 성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딱한 몸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씩 불안하죠. 뭔가 결정타를 지금 얘네들 갖고 있지가 않아요. 반자력이죠. 반자력. 반은 상대, 약한 상대, 반은 자력. 완전하게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말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고른 마필이 이제 왕송인데 왕송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박천서 조교사나에서 38조로 가면서 똑같은 조교 패턴을 여태까지 해갖고 왔어요. 지금 보십시오 한번. 지금 숫보가 하나, 둘, 셋, 네 번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마필이 습보만 조금 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 작은 마필 뛰어다닌다고 해서 걸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만 더 실전에서 쓸 힘을 더 뺄 뿐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퓨전 코리아나 덱시 2000이나 늘푸른 타이거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건은 조교가 세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체중이 조금 불면 조금 또 이 분석을 하는데 비중을 좀 높이 두고 크게 두고 분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1400m입니다.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되게 쉬운 경주 분명히 아닙니다. 누가 선행 갈 거라는 것도 그렇고.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능선응대는 조교가 지금 뒤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발주 연습만 열심히 했네. 이마필이 뭐 발주가 안 되던 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습보를 안 하던 마필이 아닌데 갑자기 습보를 안 해요. 발주 연습만 잔뜩 했네요. 호크잉의 혈통이라 고개 높고 빳빳하죠.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서울경마의 예상가들이 제가 이제 전문인들 예상을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새벽 날개를 그렇죠. 잡아야죠. 제가 이게 이 4월 13일 날 추천드렸었나요?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나요? 4월 13일인 것 같아요. 날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얘도 한번 조교 볼까요? 수영 조교를 대신했네요. 근데 구보할 때도 보니까 뒤가 흔들려요. 근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안으로 약간 기대려는 거는 그렇게 그다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취입을 하면 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구보 가면서도 뒤가 흔들릴 정도면 안 되죠. 아주 세게 띄우면서 흔들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캠핑 포인트, 내일 출전하는 그 누구죠? 아르고 에셋과 같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역시 순간 탄력은 좋아요. 이런 마필들이 포르트 캠프, 어느 분이 포르트 캠프, 매니피 얘기하는데 아무리 혈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통나무인데. 포르트 캠프는 매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니피나? 매번 이겨야죠. 근데 제가 그 혈통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체형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그런 걸 좀 평균 기준치요?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조금 분석하는데 좀 쉽다라는 얘기지. 포르트 캠프 자마라고 다 들어오고, 매니피 자마라고 다 들어오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알고 지내는 마주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니피 자마라면 마주들이 환장을 한대요. 아무거나 그렇게 매니피 자마입니까? 14주에 뭐죠?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액톤캣인데, 액톤파크인데. 자, 아무튼 이 경희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렸다가 이게 5를 갑자기 저도 참 바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귀가 얇아요, 사실. 경희만세는 체중이 빠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5kg 빠졌어요. 가만히 들춰보니까 이마필이 480kg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침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좀 추천드릴 마필 뭡니까? 추천할 수 있는 마필 하나 해주세요. 경희만세입니다. 경희만세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딴지를 걸더라고요. 경희만세는 체중이 좀 빠지면 안 된다. 들춰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천탈환도 뭐 좀 그렇고 그래서 불멸신화를 추구를 해서 1번, 3번 이렇게 추천드렸죠. 원래는 1번, 3번. 이 방송에서는 제가 1번, 3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불멸신화도 아니라고. 자, 아무튼 경임현세가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주교한 거 보십시오. 지금 월요일날 습보, 수요일날 가볍게 한번 아주.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보하는데도 역시 힘들어해요. 힘들어했고 성신시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올라올 마필은 얘밖에 없다 그랬더니 무슨 수양마 뭐 MJ 하트랑 같이 입상을 해가지고 다 인기마가 아니라 그랬죠. 뭐 오죽했으면 제가 승리의 기쁨까지 좀 뭐 라이징 베스트라든가 파워 챔피언 안 된다 그랬죠. 뭐 다 지금 못 왔습니다. 홀리 플라잉 다 못 왔는데 그 당시 승리의 기쁨하고 뭐죠? 근데 지난번 그런 그 말의 컨디션이 뭐 나쁜 데는 없어요. 나쁜 데는 없는데 뭔가 지난번에는 제법 물고 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는데 그게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워낙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라 아마 그 정도라면 한참 뒤에서 경주를 펼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지난번에는 벌써 컨디션이 좋으니까 중반쯤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따라 나오는 것조차도 조금 불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멸신앙 그렇고 흥정비상입니다. 예전에 뛰니까 공백기를 갖기 전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라스트에서 조금 쓰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착지할 때 흔들리는 게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 전에 흔들렸던 그런 것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만큼 말이 좀 변화를 보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골드진도 요새는 주행 악벽은 안 부려요. 딱딱한 건 있어도 주행 악벽은 안 부리더라고요. 오늘 딱 뭐 이경주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제 이 와하하입니다. 얘가 조금 센 데트 다녔는데 얘도 순발력은 없어요. 거리가 좀 짧다는 것이 얘한테는 좀 불리한데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MJ 하트도 뭐 지난번에 뭐 이게 들어온 게 이걸 뭐 다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와와가 예전 그 컨디션 같으면은 아주 그렇게 느리진 않을 거예요. 뭐 한 중위권 정도 따라 나오면 이경주에서 앞선에서 딱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와와인데 이경주도 저는 뒤를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팔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경주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주교 보고 금요일이라 그랬죠. 주교 보고 이 슈퍼탱크를 보고 나서 주중 내내 한 번도 좋아 보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너무 하만식 기수가 좀 이마피를 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결대로 좀 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계속 조금씩 무리를 해서 타요. 왜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이제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붙들고 있으면 다들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에 날라오면 다 안 갔다 그래요. 또 앞에 가서 쓰면 또 못 서가지고 못 들어오면 안 갔다 그러고. 그럼 뭐 어느 게 간 겁니까? 아무튼 이경주는 다 부진마요. 제가 뭐 레알라이트도 지금 박으름 기수가 2번 1800 뛰었는데 이마필도 뛰는 자세 보면요 그렇게 센 마필 아닙니다. 그냥 이런 편성에서 물론 제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 이런 편성에서 능력마를 골라놓는 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을 골라내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지만 이 마필 자체를 보면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상대가 아닌 이 마필 자체만 놓고 보면 생김새도 그렇고 잉그란디어네요. 잘생겼어요. 생김새는 뭐 잘생겼다기보다 생김새는 좋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 걸음을 보면 느려. 제가 좀 그냥 급해서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마방 조교를 보면 또 짧죠. 짧아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조교하고 금토일날 안 나오고 일요일날 습보도 받기, 월요일날 습보도 받기,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안 나왔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조교를 해가지고요 남들 눈 속이려고 하다 자기 뭐죠?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조교하면 뭐 누가 알면 안 됩니까? 그런다고 다 들어옵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 이경주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게 없어요. 초이스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골든하이트도 지금 더 심하게 좀 왼쪽 딩가가 더 심하게 좀 파행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파행기를 갖고 있어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취입력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취입력이 조금 떨어질 뿐인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좀 무너져 줘야죠. 말씀드린 대로 자력이 아닌 상대가 조금 못 뛰어줘야 되는데 레알라이트나 신화탄생, 초이스 캠프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골든하이트가 라스트에서 조금 잡기는 잘 타면 3착, 잘 타면 2착, 조금 실수하면 뭐 한 3, 4착 이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주교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와서 뭐 이 말 어때요? 저 말 어때요? 뭐 그러는데 좀 답답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강자 인형 같은 경우 보면 뭐 내가 지난번에 뭐 승부를 했는데 뭐 뽀록만 내고 제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늘 푸른 톱이라든가 윌리사 같은 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승부해가지고 갔네 안 갔네. 그 이후로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날라와요.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3, 4차 오면 안 갔다 이거예요. 딱 그만큼밖에 못 뛴다고. 어떤 편성을 가든 간에 그러니까 얘가 그 걸음이면 다른 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얘의 능력을 기준 삼아서 얘를 갖고 내가 배팅을 한다면 다른 어떤 주위에 있는 말의 능력을 판단을 하셔야죠. 그냥 얘만 갖고 무조건 안 갔다 그러고 올라오는데 안 갔다 그래요. 3척 4척 오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라운 모리스 있고요. 뒤가 없어요. 이 경주도 딱 걸리는 게 두 마리인데 로드인하고 하인 챔피언인데 얘네들이 지금 물론 한국말들이 지금 경마공원에 있는 마필들이 정상적인 마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상적인 마필이 없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잘못된 거죠. 그냥 어딘지 대부분의 마필들이 보면 뛰고 나면은 부상에 시달린다라는 얘기죠. 뭐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 로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인 챔피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인 챔피언이 지금 51kg를 달았고 로드윈은 56kg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로드윈이 세요. 둘 다 뒤에서 경주를 펼치는데 과연 이 핸디캡 그러니까 부담 중량의 차이가 얼만큼의 능력을 좀 갈라놓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고요. 드림포트는 4군 승군말이 3군에 지금 올라와 있죠. 아마 장거리 경험하러 올라온 것 같고요. 라운 모리스를 축으로 해서 CG 탱크요? 지난번에 지어 짰잖아요. 이만큼 14초 때 썬더스텝 슈퍼탱크. 그 전 경주는 라이크 더 윈드, 아워 퓨처 농본 혜택, 네트워크 딕시 2000. 뒷심이 없어요. 얘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3살짜리고 역시 얘도 보면은 이게 주폭은 크지만 그게 빠릿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디에다 그런 글도 썼는데 주폭이 큰 데다가 빠릿하면은 그건 정말 인류마입니다. 근데 주폭 큰 등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주폭이 빠를 리가 없어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간간이 있긴 있죠.
자, 아무튼 라온 모리스를 축으로 해서 후착인데 로드윈, 부담장애 2점의 화인 챔피언, 그다음에 강자의 인연. 시즈 탱크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지금 승군전 2번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선행을 나서지도 못해요. 앞에부터는 가는데 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게 얘한테는 좀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했는 오늘 마지막 경주 1300m입니다. 혼합이 2군. 이 경주도 이렇게 축은 뭐 일단 파랑주 후보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정타가 없으니까 문세영 기수예요. 뭐 김옥성 기수나 서승훈 기수가 뭐 발을 못한다 잘탄다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겠지만 파랑주의보가 이 경주에서 어떻게 경주를 펼칠 것이냐. 쌍두비마가 있고 정상마루 좀 빨라요. 젠터널이 있고 따라가는 작전일 것 같아요. 따라가는 작전인데 일본 게이트가 더없이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행마들은 그냥 거의 다 자르십시오. 쌍두비마가 지금 컨디션 아니죠. 정상마루 휴양이죠. 정상마루가 선행을 가서 버틴다. 1400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공백기가 길고 좀 그래요. J24 때 라스트 좀 걸음이 조금 안 나왔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근데 조교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조교양이. 조교로 좀 극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자, 완성불 젠터널이죠. 젠터널이 뭐 주행 거부한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안병기 조교사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주행 거부 때문에 거부를 하지만 안에서 충분히 조마사기나 다른 운동을 한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주로에 나와서 가지라는 걸. 도르곤이 있고요. 만약에 도르곤이 지난번에 1300, 1300 두 번에서 입상을 했는데 상대가 좀 강해서 그랬나요? 좀 무기력했어요. 근데 요마필도 보면 순말치고는 조금 그 체형이 얇아요. 조금 그 체구가 높습니다. 어떤 그 성질로 근성으로 극복하지 않기 전에는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제가 부러지면 올라올 수 있는 게 외곽의 두 마필입니다. 완승불패와 담양정신인데, 자, 담양정신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완승불패는 앞이 들리는 채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태훈이처럼 땅바닥에 있어야 돼요. 김태훈 기수처럼 채공이 높은 마필들을 몰아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그만큼 빨리 소진을 해요. 3월 8일 스토미토와 같이 입상했을 때처럼 거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아무튼 파랑주의부를 축으로 해서 도르곤인데 도르곤이 못 왔을 때는 외곽의 두 마필이 취입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1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1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일요 경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